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 분석센터 김명수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라벨링 가이드 7번째 시간, 대만의 라벨링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으로 수산물 수출을 앞두고 계신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만의 전반적인 수산식품 라벨링 요건을 먼저 살펴본 후 실제 대만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링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라벨을 표시하실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산식품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표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으로 수출하는 수산 가공식품에는 제품명, 성분 목록, 알레르겐 정보, 순중량, 영양성분, 원산지, 제조 수입업체 정보, 유효기한, 보관 조건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수산식품 라벨은 중국어 번체로 표시되어야 하며 필수 표시 항목은 최소 2mm 이상의 글자여야 합니다. 대만은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 표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요. 라벨링 항목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명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하되 법령에 따라 규정된 명칭 또는 중화민국 국가표준에서 정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명의 특정 어종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어종이 실제 제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포함되어 있지 않는 어종의 맛을 내기 위해 다른 어종 또는 첨가물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맛, 풍미와 같은 단어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시는 중국어 번체로 참치 샌드위치라 적혀 있고 두 번째 예시는 굴소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예시 모두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표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분 목록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식품이 식품 첨가물을 포함하여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경우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중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나열해야 하는데요. 식품 첨가물까지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첨가물은 대만 규정 식품 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 규격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표시해야 하며 명칭과 함께 감미료, 보존료, 산화 방지제와 같은 기능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각 물질의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예외적으로 현저하게 적은 양을 사용하거나 그 기능이 최종 제품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가 면제됩니다. 오른쪽 예시 모두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와 식품 첨가물을 중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나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시의 경우 미역, 설탕, 버섯, 계피, 정향순으로 사용되었고 두 번째 예시의 경우 정어리, 올리브오일, 기름 순으로 사용된 양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시 항목인 알레르겐 정보의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은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지정하고 이를 포함한 경우 식품 라벨에 함유 사실을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각류, 어류, 우유나 염소유, 달걀, 참깨, 글루텐 함유 곡물, 망고, 땅콩, 견과류, 대두, 아황선염이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되었으며 이외에도 두 종류, 조개류, 씨앗, 키위가 포함된 경우 해당 알레르기 물질이 포함되었음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품 라벨에 경고 문구를 표시할 때는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명 포함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예시의 경우 제품에 어류 포함으로 두 번째 예시는 어류 및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포함이라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중량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의 순중량을 적절한 단위를 사용해 표시해야 하는데요. 고형식품의 경우에는 중량을, 액상식품은 부피를 사용해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점성이 있는 제품 중 유동성이 높은 제품은 부피를, 유동성이 낮은 제품은 중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두 예시 모두 그램, 킬로그램 등 중량 단위를 이용해 제품 순중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표시 항목인 영양성분의 표시 방법입니다. 영양성분은 영양표기 표지와 함께 세로형표 형식으로 1회 제공량당 또는 100g, 100ml당 주요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요 영양성분으로 지정된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탄수화물, 당류, 나트륨을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영양성분별 표시 단위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열량은 칼로리,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탄수화물, 당류는 그램으로, 나트륨은 밀리그램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단일 성분의 농수산 제품, 소금 및 소금 대체품,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포장식품의 원재료 등은 영양성분 표시가 면제되며 포장 면적이 100제곱cm 이하인 경우에는 영양성분 함량을 가로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는 100g을 기준으로
영양성분별 함량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탄수화물, 당류, 나트륨이 세로형표에 나타나 있으며 두 번째 예시에는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탄수화물, 당류를 세로형 표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표시 항목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에는 제품이 실용적으로 제조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대만 규정 수입 제품 원산지 안전 기준에 따라 원산지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료의 원산지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용된 원료의 함량이 높은 국가 순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수입 원재료를 대만에서 가공하여 생산한 경우에는 대만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중국어 번체로 표시된 제조업체의 주소를 통해 원산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됩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는 스페인산, 두 번째 예시는 일본 미야기 현으로 제조된 제품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째 표시 항목, 제조 및 수입업체 정보입니다. 제품에 책임이 있는 제조 수입업체의 상호, 주소, 연락처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수입식품에는 제품에 책임질 수 있는 수입업체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는 대만 수입업체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효기한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 유효기한은 연, 월, 일의 순으로 표기하며 그 외의 순서를 사용할 경우 표시 순서에 관한 설명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유효기한이 3개월 이상인 제품은 이를 생략하고 연, 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유효기한은 쉽게 변색되지 않은 잉크를 사용하여 포장 또는 용기에 인쇄해야 하며 스티커의 경우 사용한 표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한 표시는 대만 민국기원 또는 양력 날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두 예시 모두 연, 월, 일 순으로 유효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조건의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관조건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보관조건 및 방법이 있는 경우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데요. 특히 액상식품의 경우 반드시 보관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예시는 뚜껑을 개봉한 뒤 냉장 보관하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의 경우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만의 수산식품 라벨링 규정을 바탕으로 라벨링 필수 항목과 표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에서 현재 유통되는 제품의 라벨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 표시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현재 대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등어 제품의 라벨입니다. 라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품명부터 보관 방법까지 총 9개의 표시 항목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각 항목이 표시된 위치에 번호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개 표시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라벨링 항목인 제품명은 삶은 고등어로 화면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항목인 성분 목록은 제품명 아래 좌측 상단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내림차순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고등어, 물, 소금 순으로 제품 함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레르겐 정보는 제품 중앙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어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민감한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순 중량은 제품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램을 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순 중량과 고용량을 모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순 중량이 220g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인 영양성분은 제품 좌측 하단에 나타나 있는데요. 세로형 표형식으로 사용하여 1회 제공량당 및 100g을 기준으로 영양성분별 함량을 나타내고 있고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류, 나트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인 원산지는 제품 중앙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원산지가 대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조 수입업체의 정보의 경우 이 제품은 대만에서 제조된 제품이므로 대만 제조업체의 명칭,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효기한 표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에서 유효기한은 상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유통기한은 3년으로 용기 뚜껑의 양력을 기준으로 연, 월, 일을 표시하고 있다고 표시 순서와 작성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방법인데요. 보관 방법은 제품 중앙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개봉 후에는 즉시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하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도미 뱃살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중국어 번체로 표시되어 있으며 앞서 살펴본 표시 항목들이 빠짐없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품 라벨의 좌측 상단에는 제품명이 표시되어 있고 제품명 바로 아래 성분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겐 정보는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순 중량의 경우 제품 좌측 상단, 성분 목록 바로 아래에 400g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양 성분의 경우 제품 우측 중앙에 세로형 표형식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원산지 정보는 제품 중앙 부분에 대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 수입업체 정보는 원산지 정보 바로 아래 제품 중앙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제품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유효기한의 경우 표시 위치는 제품 좌측 상단에 나타나 있으나 이 제품의 경우 제품 포장에 구체적인 유효기한을 별도 기재하고 있어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방법은 제품 좌측 상단에 나타나 있으며 보관 온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말사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품명부터 보관 방법까지 라벨 표시 항목이 모두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 상단에는 제품명이 표시되어 있고 제품명 아래에는 성분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겐 정보는 성분 목록 옆단, 하이라이트로 표시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어류, 대두, 조개, 갑각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순 중량은 제품 우측 상단에 45g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영양성분 정보는 제품 우측 중앙에 세로형 표형식으로 1회 제공량당 100g당 영양성분별 함량이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 정보는 제품 좌측 중앙 부분에 나타나 있으며 제조 수입업체 정보는 원산지 정보 바로 아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유효기한의 경우 제품 중앙에 하이라이트 처리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포장을 별도 참조하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날짜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표시사항인 보관 방법은 제품 중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으로 수출하는 수산식품 라벨을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 라벨은 중국어 번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표시 항목은 2mm 이상의 글자로 표시해야 하며 포장 면적이 80제곱cm 이하인 경우에는 제품명, 업체정보, 유효기한을 제외하고 2mm 이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분 목록을 작성할 때 식품 첨가물의 명칭과 기능을 함께 표시한다는 점과 두 가지 이상의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각 물질의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양성분 정보는 세로형 표형식을 사용해 작성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포장 면적이 100제곱cm 미만인 경우에 한해 가로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액상식품은 반드시 보관 조건을 표시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KMI 해외시장 분석센터에서 준비한 대만 수산식품 라벨링 가이드를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내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산물 수출 여부 포털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 대만 라벨링 제도 자료집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수산물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